주식 때문에 본업이 흔들리고 소중한 일상이 피폐해진다면 그것만큼 주객 전도된 미련한 짓도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집밥 해먹는 루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일상에 큰 변화는 없고요. 잔잔하게 하루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원래가 지루하고 무료하고 따분하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곁들여집니다. 역시나 요즘 화두는 당연히 주식이겠죠. 저만 해도 어디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면 옆 테이블에서 꼭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좀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종목도 단순하게 가져가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랑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 둘만 가져가고 있고요. ISA 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불타는 국장을 바라보기만 할 뿐 미련하게도 그 어떤 종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었던 이유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이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 말고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지수 ETF QLD와 TQQQ, 구글, 테슬라를 모아가고 있고 일부는 JPQ 같은 배당 커버드 콜 ETF를 소액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스닥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입니다. 종목 선택의 기준은 단순해요. 압도적인 미국의 역사적 수익률 때문인데요. 과거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아요. 근데 나스닥 100은 장기적으로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은 다른 대형 지수들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자산 증식 속도 면에서는 전 세계 어떤 지수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데이터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종목의 다각화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은 단순히 기술주 모음이 아닙니다. 애플, 마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상과 비즈니스 인프라를 지배하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초고밀도로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대한 자본력과 해자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과실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스닥 기업이 사라질 확률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할 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의 패권국인 미국이 망할 일은 없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닷컴 버블처럼 80% 이상 폭락하고 10년 넘게 복구되지 않을 확률은 앞으로 굉장히 낮겠지만 그래도 이런 폭락장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대부분 자산이 나스닥에 투자되어 있지만 변동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을 멘탈이 받쳐준다면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을 굳이 분산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해서 정해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 없이 현실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는 안전지향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채권부터 금, 기술주, 금융주, 배당주 다양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주식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성향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뭘 하던 간에 소중한 일상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투자하면서도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포트 변화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주가 맞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다 보면 배당주의 성장주를 곁들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서 성장주 비중을 높이고 그러다가 또다시 배당주를 소액 곁들이고 그러면서 본인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문하자마자 나는 이렇게 딱 가져갈 거라고 못 박아두고 몇 년 몇십 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성향이 너무나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주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어떤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추종하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결국엔 내 입맛대로 종목을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남이 어디에 투자하고 그런 건 참고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제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변하겠죠. 실제로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무조건 안전한 게 최고라면서 배당금 나오는 재미에 빠졌던 적
종목도 있고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신기해서 배당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만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공부하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겪다 보니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아직 자산을 한창 불려나가야 하는 시기에 배당주를 높은 비율로 투자하는 건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성장주와 나스닥 지수의 비중을 늘렸고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 거고요. 물론 배당의 매력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QLD나 TQQQ 같은 레버리지에 투자하면서도 JPQ 같은 배당 커버드 콜 ETF를 소액 곁들여 두는 거죠. 하락장이나 지루한 횡보장이 찾아왔을 때 이 소액의 배당금이 계좌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 제 멘탈을 잡아주는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해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QLD와 TQQQ 장기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계좌가 녹는다. 장기 투자용이 아니다 라면서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락장이 오면 일반 지수보다 2배, 3배의 속도로 자산이 깎여 나가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이 변동성을 껴안고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믿고 그 과정에서 오는 변동성을 견뎌낼 만큼 제 삶의 비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쓸 돈이 아니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묻어두는 거라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빠르게 키워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어서 좋고 오르면 자산이 불어나서 좋고 투자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곧 투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지금은 엔비디아를 사야 한다 아니다. 경기 방어주나 채권으로 갈아탈 타이밍이다 라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내 포트폴리오는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정은 생각보다 힘이 세고요. 멀쩡히 잘 유지하던 내 투자 루틴을 깨기까지 합니다. 근데요, 그런 소음에 흔들려서 남의 옷을 억지로 입다 보면 결국에는 탈이 나기 마련이죠.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내 생각에 대한 의심을 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뼈아프게 겪어보지 않은 종목은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손이 떨려서 손절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처럼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수는 마이너스 30%가 찍혀도 미국이 망하겠냐 라면서 오히려 떨어진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차이가 장기 투자의 성패를 가리는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조급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어떤 잡주로 며칠 만에 몇십 퍼센트 수익을 냈다더라. 건너 아는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회사를 그만둔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묵묵히 지수 ETF를 모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한없이 미련하고 느려 터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좌를 들여다보는 대신 현실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밥을 할 때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놓고 이 지루하고 단순한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한 끼 식사가 완성되듯이 매달 월급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스닥을 사고 구글을 사고 테슬라를 모으는 이 뻔하고 단순한 루틴이 반복될 때 시간이 흐른 뒤에 제 자산은 그 어떤 요행보다 단단하게 커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빠른 길을 찾으려다 길을 잃는 것보다 아는 길을 천천히 걷는 게 결국엔 가장 빠른 길이 되더라고요. 투자를 흔들리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듯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내 계좌를 지키는 건 정교한 차트 분석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매일 계좌를 열어보지 않아도 일상 수준이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 밥그릇을 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묶어두고 시장을 멀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주식창을 열어보면서 가슴 졸이지 않고요. 출근길에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체크한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따뜻한 집밥 먹고 잔잔한 제 일상을 온전히 누립니다. 만약 제가 개별 급등주나 테마주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평온함이겠죠. 주식은 제 삶을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주식 때문에 본업이 흔들리고 소중한 일상이 피폐해진다면 그것만큼 주객 전도된 미련한 짓도 없을 겁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투자 계획들 그리고 일상의 다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성에 마음이
마음이 흔들려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내 포트폴리오가 정말 내 성향에 맞는 옷인지 가만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멘탈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자산의 증식도 궁극적으로는 이 평온한 일상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함이니까요. 주가창의 숫자는 매 초마다 변하지만 오늘 저녁 내가 마주하는 식탁의 온기나 가족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변하지 않는 진짜 내 삶입니다. 주객이 전도돼서 가짜의 영혼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은 평생 열려 있으니까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보다 내 삶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남들이 1년에 자산을 몇 배를 불렸든 어떤 대박 종목으로 수익을 냈든지 간에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내 페이스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수십 년 뒤에는 남부럽지 않은 선택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도 반복되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이지만 이 잔잔한 하루들이 촘촘하게 쌓여갈 때 비로소 단단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쉼표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